내일은 2023년 테슬라 주총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작년엔 주총이 8월에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다소 일찍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내일 진행되는 올해 주총도 통역 중계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총 공식 시작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라서 상당히 이른 시간이지만 이 내용을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라이브 탭에서 내일 진행될 주총 영상 알람 설정을 하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총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과 투표, 그리고 테슬라 미래 경영에 대한 주요 정보가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총에서 다루어질 안건은 지난 4월 6일 플락시 스팀 런치를 통해서 모두 확인이 되었고 관련 세부 내용은 당시 진행된 방송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간략히 안건 내용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3명의 이사 선출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안건은 임원 보상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이 두 번째 안건과 세 번째 안건 모두 중요한 단어인 non-binding이 들어가 있습니다. non-binding의 의미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 이번 주총에서 진행되는 주주들의 투표가 참조의 의미이지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지난 플락시 스테이먼트 방송에서 다루었듯 이 두 번째 안건은 임원 보상과 관련된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 것과 동시에 대중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스탁 옵션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 안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형태의 안건이며 임원 보상과 관련된 주주 투표를 매년이 아닌 매 3년으로 제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테슬라의 회계사 선정 과정과 관련된 안건이며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안건이 과거 플락시 스테이먼트가 공개되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큰 노이즈가 예상이 되는 안건입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전혀 특별할 게 없는데 언론사나 인터넷에서 NPC 낚시용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다섯 번째 안건을 가지고 이번 주총에서 일론이 새로운 후계자를 선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언론이 있으면 100% N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안건 같은 경우는 주주가 제안한 안건이고 일론이 워낙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일론이 부재 시에도 이를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공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라는 것은 하등의 이익도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당연히 반대 의견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트위터 신규 CEO 선정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주총에서 다섯 번째 안건 같은 배경에 힘입어 언론이 언론하는 모습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언론하는 가정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묘한데 비즈니스 인사이더처럼 아예 없는 헛소리를 대놓고 만들어서 싸지르는 게 아니라 트위터 CEO 승계와 주총이라는 타이밍을 앞두고 테슬라 CFO 잭 컬컨의 업적을 조명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을 언급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 0%라는 것은 없지만 이번 주총에서 일론이 CEO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1%가 되지 않는 사실상 저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에 이 기사를 적은 기자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 언론인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와 사실관계 그 사이의 미묘한 간극을 잘 파고들어서 큰 화제성을 얻게 된다면 그게 언론인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번 월스트리트저널의 잭 컬컨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양호한 편이고 이보다 훨씬 심각한 팩트체크 없는 혹은 더 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킨 기사가 매일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NPC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에 대항하는 것이 일론이 인수한 이후의 트위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게도 6개월 전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할 때 언론의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CNBC에서 진행한 자칭 트위터에서 막 잘린 전직 트위터 엔지니어 2명 리그마와 잔슨과의 인터뷰입니다. 언론사가 팩트를 중요시 여긴다면 이 인터뷰에 참여한 리그마와 잔슨의 고용 관계부터 확인하였겠지만 CNBC를 필두로 미국의 대부분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라이브 수준으로 이 두 명의 인터뷰를 미국 전역에 중계합니다. 사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를 중계하는 앵커들은 일론이 인수한 트위터가 해고를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트위터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결론을 도출하게 만들었던 그 충격적인 인터뷰 보겠습니다.
I just got let go. I'm a data engineer. We've been having a lot of problems, and apparently Elon just came in and pulled the plug on the whole team. Climate change. How are you feeling? Terrible. I feel really bad. I feel really shitty. How long have you worked at Twitter? 6 years. And what's your opinion on Elon Musk in general and what he's doing here? I mean, I own a Tesla, and I don't know how I'm going to make car payments now. Like, I generally respect Elon Musk. Obviously, some of the stuff he said lately is concerning to me. But, yeah, now I'm really worried. I'm really worried. It's really the culture shift. There's a lot of people that were leaders and, you know, things like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 know those people are going. It's going to be a different Twitter in a week. Elon Musk has spoken a lot about making the platform more free speech, in his own words. What do you make of that? What do you think Twitter will look like? I mean, if free speech is, you know, Nazis saying that, you know, trans women shouldn't, you know, use women's locker rooms, then awesome. I guess mission accomplished. We'll see. Listen, I got to touch base with my husband and wife. I got to get out of here, all right? Thank you, guys. 이렇게 엄청난 인터뷰를 남기고 본인의 남편과 아내를 보러 간 존슨. 만약 언론사에서 팩트를 중요시 여겼다면 남편과 아내를 보러 간다는 범상치 않은 발언에서 팩트 체크를 한 번이라도 했을 것이며, 리그마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 스펠링만 물어볼 것이 아니고 Ligma. 트위터와 고연관계 팩트 체크를 진행하고 방송을 송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닌 화제성이기에 이 인터뷰는 거의 실시간으로 송출되었고, 너무나 당연히 이 둘은 트위터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리그마는 영어의 ligmy, 발음을 바꾼 것이며 그 의미는 나의 무엇을 핥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었던 존슨은 은어로 거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름을 합치면 ligmy 존슨, 아주 쌍욕이 되는 것입니다. 트위터 전직 엔지니어로 연기를 한 이 두 명의 트롤은 처음에는 그냥 트롤이었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팩트체크 없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사실을 중계한 순간 이 둘의 이름인 리그마 존슨은 언론사들의 보도 행태를 고발하는 일침이 되었고, 이 두 명은 트롤이 아닌 언론의 모순을 가장 탁월하게 많은 시청자들에게 알린 영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다루는 언론사 기사를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너무나 당연히 언론사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쪽팔리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불과 6개월 전이고, 지금 당장 또 일론의 CEO 승계설을 흘리며 화제성을 쫓는 게 메이저 언론사의 행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 블룸버그에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한 모든 차량을 리콜해서 수리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올렸지만, 트위터의 커뮤니티 노트 기능을 통해서 기사의 리콜은 자동차를 정비소로 가져가야 되는 리콜이 아니라 휴대폰 앱 다운로드 받듯 자동차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OTA 업데이트다라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트위터의 커뮤니티 노트 기능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논란이 있거나 잘못된 내용의 트윗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된 내용과 근거,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까지 주로 함께 작성이 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작성된 커뮤니티 노트는 익명으로 작성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 노트에서 제공한 근거가 합당하다고 평가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팩트체크 기능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언론 보도 혹은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언론을 통해 전달받기보다는 원본 소스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언론을 활용한다면 그 원본 소스를 확인하는 습관을 키워야지 리그마 존슨을 중요시 여기는 언론의 본질을 볼 수 있고, 일론의 CEO 승계설을 보며 리그마 존슨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